지금 우리는 그 환절기에 있습니다.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 저녁 그 낮과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러니 소위 환절기적 그 질병이 또 우리 몸을 또 힘들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계절에 따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봄, 가을, 영혼을 단련시키고 여름, 겨울, 몸을 단련시킨다. 여름, 겨울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 여름에는 이열치열, 겨울에는 이한치한이 있다. 흔히 봄, 가을을 독서, 이 사색이란 단어들이 많이 쓰인다. 드디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주 덥고 습하고 걸으면 땀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 오는 가을은 사실 좀 덥긴 하지만 그 더위가 무언가에 단련시킬 수준의 극한적인 더위는 아닙니다. 가을은 이제 더움에서 이제 좀 차가운 쪽으로 가는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익고 또 낙엽은 떨어지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곡식이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뭘 생각할까요?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바로 어떤 죽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독서, 사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독서, 사색, 죽고 사는 문제는 영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이면 영혼을 단련시킵니다. 드디어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고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합니다. 사실 겨울도 그렇지, 여름에 비하면 그 더운 때학별 여름이 있었는데 겨울은 그 대학별 여름의 그 고통스러움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겨울이라는 것을 줍니다. 여름은 극단적으로 덥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춥습니다. 여름에 극단적으로 더웠기 때문에 여름이 극단적으로 추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덥거나 극단적으로 추우면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몸이 극단적으로 춥거나 극단적으로 더운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이제 차가움에서 더위로 가는 중간지대에 봄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동식물들은 새끼를 낳고 그렇습니다. 봄에 새끼를 낳으면 안전하죠. 여름이 있고 가을까지 겨울이 겹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 봄에 새끼를 낳고 또 모든 삼라만상은 생물들은 싹을 틉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 삽니다. 살아가는 거죠. 가을은 죽음이지만 봄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색을 하게 됩니다. 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영혼을 또 단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더우면 몸을 생각하고 추우면 몸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추위에서 봄으로 넘어간 중간인데 보면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몸에 여유가 생겨서 내면에 깊이 있는 정신세계인 영혼을 볼 수 있고 또 더운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중간인데 가을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과 그런 쪽에서 드디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면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봄, 가을 영혼을 단련시키고 여름, 겨울 몸을 단련시킨다. 여름, 겨울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 여름은 이열치열이고 겨울은 이한치한이 있다. 흔히 봄, 가을은 독서, 사색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가 주어지는
그 계절 계절마다의 그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우리는 온순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죠? 무언가 자연이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여름에 더우니까 양산을 쓰고 다니고 겨울에 추우니까 깊은 파카를 입고 다닙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내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이 필요한 그 도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집안에 에어컨을 틀죠. 겨울철에는 집안에 보일러를 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여름에는 이열치열, 겨울에 이한치한이란 말이 헛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에서 여름철은 더위를 우리가 그 땡볕에 있게 되면 몸이 시커매지고 또 땀이 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속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걸러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름 동안 그렇지 않고 땀을 내지 않고 속에 걸리지 않으면 이제 겨울에 가서 더덜 떨면서 그 찜질방 가서 역시로 땀을 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자연의 이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속에 있는 노폐물 다 꺼내라는 뜻으로 땀을 내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 자연의 이치는 땅볕에 땀을 내면서 그리고 그 몸을 태우면서 그 바이타민 D를 확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름이 있으면 즉 더위가 있으면 이제 차가움이 있죠. 겨울 있죠. 겨울철에 바이타민 D는 충분하게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 할 수 있죠. 겨울철에 추위를 견디면 어떨까요? 자연의 추위로 인해서 많은 병충해들이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로 태워서 이렇게 못한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은 추위를 통해서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해줄 수 있죠. 겨울을 통해서 겨울을 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몸을 경험하죠. 추위를 경험하죠.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에 대한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극을 받죠, 몸이. 그래서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여름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이 주는 여름과 겨울은 신이 주는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특별한 다른 어떤 인간의 고통이 없이 자연 스스로 춥고 덥게 함으로써 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즉 몸을 단련시켜주는 거죠. 사람은 단련시켜줘야 됩니다. 아프고 나면 뭔가 또 몸이 또 한껏 더 저항성이 생기듯이 추위에도 이기고 더위에서 이기게 되면 몸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몸을 단련시키고 이것은 신이 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절대 죽지 않고 사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선배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분들은 봄과 가을에 그 아까운 시간에 봄은 그 주경야독이 있죠.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도 독서도 했을 것이고 사색을 했습니다. 또 가을은 추수를 하면서 그 좋은 날씨에 독서를 하면서 사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뭔가 그 농촌의 어떤 리듬에는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선비들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선풍기도 그리고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선비들에게 있어서 봄, 가을은 매우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깨닫기 위해서는 그 유교 경전이든 불교 경전이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름과 겨울은 몸을 단련시켜줬고, 봄과 가을은 영혼을 단련시켜서 몸과 영혼이 조화롭게 이렇게 돌아가서, 비록 경제적 풍요롭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그러나 지금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있고, 여름철에 밖에 나갈 때 양산이 있고,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있고, 겨울 밖에 나갈 때 아주 두툼한 파칼이 있고, 그리고 봄에는 그냥 놀러 다니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주는 어떤 순환 속에 얻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 봄, 여름, 가을, 봄을 주는 것은 성장하라고 주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어떤 수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에 맞는 어떤 영혼의 단련과 몸을 단련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출발해서 말이죠. 어릴 때 출발해서 60이 돼서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이 출발했지만 60이 돼서 이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적인 단련이 되지 않아서 육신의 단련과 영혼의 단련이 되지 않았어. 즉 우주가 기대하는 무라일체, 우주하고 인간이 함께 된 우주의 질서에 순응해서 우주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불교는 보살이고 유교는 군자고 도교는 도인인 뭔가의 자신의 삶에 60까지 살면서 깨닫고 성장한 그러한 성인이 잘 안 보입니다. 어딘가는 있겠죠. 여름철에 매우 더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모처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땀을 칙칙 흘리면서 오후 4시에 나가서 3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손등에 막 땀이 불쿨쿨 쳐다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이 60에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사색의 계절이죠. 묘하게 저도 이제 몸이 좀 좋아지니까, 저도 50대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거든요. 몸이 좀 좋아지고 이제 가을이 오면서 전 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혹시 Righteous Soul TV를 보신 분은 이제 가을이니까, 사색의 계절이니까 뭔가 가을에 맞게, 우주 질서에 맞게 나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서 영혼을 단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